안녕하십니까? 이재희 지시TV입니다. 이번 주제는 한국 문화편으로 현민 유진호의 단편소설 창랑경기 원문입니다. 이번 순서는 창랑경기를 7단락으로 나누어 첫 번째 내용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랑경기 1. 해만 저물면 바닷물처럼 짭조름이 향수가 절여든다고 시인 시우는 노래하였지만 사실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란 짭짤하고도 달콤하며 아름답고도 안타까우며 기쁘고도 서러우며 제 몸속에 있는 것이로되 정체를 잡을 수 없고 그러면서도 혹 우리가 무엇에 낙심하거나 실패하거나 해서 몸과 마음이 고달플 때면은 그야말로 바닷물같이 오장육부 속으로 절여들어와 지나간 기억을 분홍의 한 빛깔로 물칠해버리고 소년 시절을 보내던 시골집 소나무 우거진 둥산이며 한 글방에서 공부하고 겨울이면 같이 닭서리 해다 먹던 수나미 복동. 이들이 그리워서 앉도 서도 못하도록 우리의 몸을 달게 만드는 이상한 힘을 가진 감정이다. 향수란 그러나 반드시 사람의 심사를 산란케만 해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할 마음의 여유만 갖는다면 우리의 거칠 대로 거칠어진 정서의 거친 펄을 다시 곱게 빗질해 줄 수도 있는 것이며 또는 갈기갈기 흩어진 어지러운 생각을 에바다길로 인도해 주는 수도 있는 것이다. 가령 여기 젊어서 청운에 큰 뜻을 품고 만리 타향에 나갔던 사람이 있다 하자. 바람비 거친 몇십 년을 지낸 뒤 이마에 주름살이 깊어가고 은빛 흰 머리카락이 나날이 늘어갈 때 달 밝은 어느 밤 그가 고향을 그리는 마음에 이리 뒹굴 저리 뒹굴하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언뜻 생각하면 향수란 놈은 사람의 마음을 제리제리하게 좀먹어 들어가는 우수의 사자인 것 같기도 하나 다시 생각하면 그가 젊어서 품었던 청운의 뜻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또는 처음 뜻대로 이루어졌다 해도 그 소위 청운의 큰 뜻이라는 것이 결국은 인생이라는 것을 분홍빛 베일을 통해서만 볼 줄 알던 젊었을 때의 일시의 헛된 꿈이요 사람의 마음과 몸을 영원히 안식시켜줄 깊고도 높은 또 튼튼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의지할 바를 잃은 그의 심령을 부드러운 손길로 쓰다듬어 주어 위대한 안심의 길로 인도해주는 거룩한 어머니의 손길이야말로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청운의 큰 뜻을 잃은 사람에게나 못 잃은 사람에게나 향수란 다같이 치유의 도착점이 아닐 것인가. 옛날 기거래사의 시인은 새는 날다 고달프면 돌아올 줄 안다고 읊었고 영원의 청춘을 누리던 게테도 31살의 젊음으로서 이미 모든 산봉우리에 휴식이 있느니라고 노래했거니와 이것은 즉 그들이 남다른 직관과 감수력으로 이 향수의 구슬프고도 깊은 의미를 몸으로써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 시절을 경계에 아름다운 시골서 보낸 사람은 이런 의미에서 대단히 행복된 사람이다. 그는 몸이나 마음이 고달플 때마다 찾아 들어갈 따뜻한 어머니의 품속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에서 나고 도에서 자라고
몇 해에 한 번씩 또는 한 해에도 몇 번씩 이 골목에서 저 골목으로 이사를 돌아다니는 사람은 그리워하려도 그리워할 고향이 없으므로 대단히 불행한 사람이다. 그리워할 고향이 없으면 아무것도 그리워하지 말고 항상 앞날만은 바라보고 나가면 그만 아니냐고 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나 사람의 마음이란 그렇게 꺾으면 부러질 듯이 일상 꼿꼿하게 뻗쳐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니 긴장의 뒤에는 반드시 회의가 오는 것이요 회의는 새로운 큰 긴장의 전주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누구를 물론하고 다같이 향수를 가지고 있다. 그리워할 고향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이거니와 그런 것이 없는 때에도 사람은 항상 무엇인가를 그리워하며 그것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 고향 없는 향수의 대상은 혹은 소년시대의 어느 날 저녁 우연히 꿈에 본 산천일 수도 있는 것이요 또는 꿈에나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생판 공상의 소녀이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종교가는 네가 말하는 향수란 결국 거룩하신 하느님의 품을 의미하는 것이니 사람은 지혜의 열매를 따먹고 에덴의 동산을 쫓겨 나올 때 벌써 숙명적으로 그런 향수를 지닌 것이라고 할런지도 모르나 종교가가 무엇이라고 하든 간에 사람이란 항상 무엇인가를 그리워하면서만 그의 생존의 의미를 느끼는 것임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서울서 나서 서울서 자라난 나는 남들과 같이 가끔 가슴을 졸이며 그리워할 아름다운 고향을 갖고 있지 못하다. 내가 나서 3살이 될 때까지 살았었다는 가해동 꼭대기 집은 어느새 흔적도 없이 없어지고 지금은 난 모르는 문화주택이 들어섰을 뿐이다. 그러나 나에게도 내 마음이 고달플 때 그 마음을 가져갈 고향의 기억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니 하나는 6살 때부터 14살 되던 해까지 살던 개동집의 기억이 그것이요 하나는 이곳에 기록하려는 창랑령의 기억이 그것이다. 지금까지 유진호의 단편소설 창랑령기의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해 방송에서는 창랑경기의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창랑경기를 감상하면서 유년 시절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어릴 적 뛰놀던 그리운 고향의 의미가 독자 여러분과 공유되었길 기대하면서 EJ 지식TV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